윤석열은 입만 열면 무식이 뚝뚝 떨어집니다. 임금이 같으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 큰 의미 없다. 그거 발언도 있었고요. 하나 더 그거 있었죠. 선발 노동은 아프리카라는 것이다. 진짜 이건 너무 처참합니다. 진짜 아프리카 언급한 그건. 그리고 이거 임금이 같으면 정규직, 비정규직 이 발언 있죠. 이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비정규직이 임금이 더 많아야죠. 맞아.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공평한 거죠. 비정규직은 신분을 보장하는 대신에 여러 가지 공제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규직에 대해서 신분도 보장하고 복지 제도도 훨씬 더 잘 갖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반대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은 신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에 비해 신분이 보장되는 사람들보다 그 리스크에 대한 그 대가를 더 많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반대죠. 비정규직들이 더 임금이 작고. 예. 이게 보통 집안에 있는 남편을 직장 보내는 주부들의 생각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분들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남편이 팅팅 놀아요. 또는 노는데 거의 백수 같은데 어쩌다 한 번씩 돈 벌어다 줘.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살림의 규모를 예상해서 쪼개갖고요. 일부는 저축을 하고 일부는 살림에 쓰고 뭐 이렇게 쓰는 규모가 예상되어지는 요거 이제 고용의 안정성이라 그러는데 다달이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해. 일반 가게에서는 그렇다고. 예측 가능성.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걸 다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국의 비정규직 이야기를 할 때 이 선진 외국과 다른 측면을 설명해 준 거거든요. 물론 다 전문직의 어떤 비중이 이런 것도 다른 게 있겠지만 비정규직일수록 훨씬 임금이 높아요. 선진 외국들이 그렇다고. 한국은 뭐 어떤 경우 3분의 2, 어떤 경우는 반밖에 안 돼. 그러면 이게 임금의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또 대통령 후보가 할 말이 아니거든요. 요거는 내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동네 아재가 그 사타구니에 습진 걸린 동네 아재가 다리 쩍 벌리고 동네 대포집에 앉아서 지들끼리 하는 그런 마인드예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해고를 쉽게 해야 된다는 이 발상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결론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해고가 유연해지는데 그 해고가 유연해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들이고 그건 단순히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시스템 자체의 어떤 거시적인 그림하고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프랑스도 뭐 해고가 쉽고 미국도 해고가 쉬우니까 우리도 해고를 쉽게 해야 된다. 근데 해고가 쉽다는 건 뭐냐? 미국 방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윤석열 씨는. 얼마나 위험천만한 겁니까? 그 말 하자마자 그 하나 짤이 하나 올라왔던데 그거 하나 보여주실래요? 요거요.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하니까 검사나 조폭도 뭐 큰 차이가 없는 세상인데 심지어 왜 얘는 지금 자기 검찰을 자기 장모 변호사로 써버린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검사나 조폭이나 뭔 차이가 있냐고. 얘네들은 합법적인 조폭이에요, 이 새끼들은.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겠지만 안동대 학생들이 얼마나 가소로워 보였겠습니까? 서울대도 아닌데. 서울대가 아닌 곳에 내가 앉아줬다. 이런 걸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복지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일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앞으로 일자리 늘어나기는 힘들다고 보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 기본소득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경제정책인데 그래서 이게 이 소비로 돌게 되면 이게 실제로 내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간접적으로 작동을 해요. 장사가 잘 되면 직원이 많이 필요해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자영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조업까지 영향을 끼쳐요. 뭐가 많이 팔리면 결국엔 공장이라든지 회사까지 잘 되는 측면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이나 모든 대선 주자들이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뭐 대통령이 되면 그중에 제일 위험한 게 홍준표입니다. 예를 들면 뭐 기업한테 무조건 맡겨야 되고 정치인 숫자는 줄여야 되고 사실 대책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일자리를 만들에 있어서 뭐 돈만 많이 주면은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하는 이 마인드가 만약에 윤석열의 정권이 들어서면요. 비정규직을 어마어마하게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대신에 돈은 많이 줄 수는 있겠죠.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아지면 경제 자체가 잘 돌아갈 수가 없어요. 비정규직이 많고 내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소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120시간씩 일하는 사람이 무슨 시간이 나서 투표를 하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9년 동안 구술을 하는 동안 남들은 학비되기 힘든 상황에서 장기술을 못하는 상황인데 본인이 자기 손으로 알바 한번 뛰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런 생각을 사실은 검찰총장도 시키면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검사 자체도. 왜냐하면 검사로서 수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노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을 무슨 수사를 시키고 뭘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법조계에 뭐 판사, 검사 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국민들의 생활을 이해를 못하니까 판결이 그따위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 단면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런 뭐라 그러지? 핸드메이드라든가 수제? 이런 노동에 대해서도 비하를 하는 거지만 아프리카나 하는 것 이런 발언은요. 이런 사람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해외 순방 못 보냅니다. 이번에처럼 영국에서 G7 하는데 남아공 대통령 나오면은 손발 노동이나 하는 나라에서 오셨네요. 이딴 발언 할 사람을 무슨 국가의 수장으로 창피해서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진짜 선발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란 말은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발언을 해버린 거거든요. 일단은 블루컬러 노동자들 우리 주위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대. 야 이게 뭐 습진 걸린 동네 아저씨가 쩍벌하면서 막걸리집에서 대포 마시는 소리하고 자빠졌으니. 왜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3D 업종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직업을 비하를 해버리면요. 요거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자라는 대표적인 자기가 자백을 해버린 거거든요. 예.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 힘든 일이 있으므로 한국이란 사회가 돌아간다. 그분들이 훨씬 더 고마운 존재들이다라고 못할 망정 선발 노동은 아프리카라는 것이다. 아프리카 사람들 보기엔 있잖아요. 한국의 미친놈 하나가 대통령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씨한테 지금 현재 농촌과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는지. 지금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우리나라 농촌 안 돌아가요. 우리가 김치 먹고 이렇게 사 먹을 수 있고 파김치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외국인 노동자들 덕분인데 올해 이제 대파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못 들어와서 생긴 현상이에요. 그만큼 이 노동이라는 게 단순히 이게 한국인, 외국인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없는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이 됐고, 즉 농업같이 기초 산업에서부터 그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완전히 글로벌화 돼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을 혐오하는 이런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의식 없이 내뱉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거는. 얘는 또 나중에 이게 논란이 되니까 또 이제 뭐 내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럼 네 뜻을 밝혀야지. 아니 근데 국립안동대 대학생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랑 간담회를 하면서 돌덩어리를 가슴에 하나 더 얹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사실 적절치 않아요. 동문서답하고 예. 있어요. 윤석열은 아까도 여러 마차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돈 많은 아버지 만나갖고 사법시험 구술을 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애예요. 그런 자기 후배들 그 사법시험 합격했다고 하면 달려가서 지가 술 사고. 그 노동이라는 걸 안 해본 사람이에요. 심지어 얘는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20대라고 하는 기간은 그냥 통째로 그냥 사법시험만 준비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득템한 거야. 돈은 충분했던 건데. 사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그 검사의 지위가 올라가면서 이제 골프 접대도 좀 받고 저쪽에 무슨 윤호진 같은 애들 만나가지고 로비도 좀 받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김건희와 최은순의 돈을 버는데 백그라운드가 돼주고 실제로 김건희의 그 재산 한 60억 현찰이 다 사실은 윤석열이 뒷배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렇죠. 정치 오빠- 구조를 보면은 오빠가 만들어준 거죠. 오빠가 만들어준 거지. 공동재산. 뭐 주가 조작을 해도 뭐 윤석열이 뒤에 봐주고 이런 차원에서 이 구조를 갖고 있는 애가 사회를 바라볼 때 이 소위 말하면 선발 노동 블루 칼라에 대한 인식이 있겠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똑똑해서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은 것도 내가 똑똑한가 이 새끼는. 예. 그래서 이게 자기 능력으로 사법시험 합격해서 남을 다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대표적인 반증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방송 끝나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가잖아. 서빙하시는 분들은 선발노동 아니에요? 주위에 엄청 널려 있단 말이야 이거. 푸른바다 거북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빠는 무슨 아빠 친구지. 지금. 아무튼 윤석열이 지금 이러고 하고 돌아다니는데 지가 지표 깎아먹는지를 몰라요.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모자란 겁니다. 대선 후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내가 대통령이 될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잖아. 예. 날 뽑아달라고 나온 거잖아요.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홍준표도 그 당시에 안철수도 유승민도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선거 과정에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런 식이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거나 이러면 대통령은 극우예요. 근데 차마 우리가 싫어하는 그 수구 보수 집단이라고 하는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뜻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상태로 몰고 간다니까? 근데 민주당이 국회를 절대 장악을 하고 있어요. 나라 난리 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나는 문재인이 싫어요. 나는 문재인이 싫기 때문에 문재인한테 가장 강력하게 세게 대든 윤석열 찍어준다. 이거 하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라는 그 당 내부 사정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상징성 같은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거나 지지해서 어떤 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저놈이 싫기 때문에 나는 쟤가 싫어서 내 이쪽에 붙는다. 이런 그 사고방식밖에 안 남은 거죠. 예. 어찌 보면은 윤석열도 정말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반사이익을 예. 많이 본 사람이네요. 근데 그런 건지 진짜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은데요. 소위 말해서 그 표현 있잖아요. 쓰레기차 피우려다가 똥차하고 부딪히는 정도가 아니라 똥을 뒤집어 쓰는 결과물이 윤석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싫다고 해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현재 정치인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던 게 가장 우리한테는 최선이었던 거예요. 일부 불만 있는 진보 분들이 계시겠지만 국가를 일시적으로는 시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 무시하고. 근데 만약에 법과 제도 무시했던 것은 정권 교체가 되거나 그러면은 다 처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들 검찰 개혁도 법과 제도로 만들어내는 것이 개혁이지 대통령이 무슨 더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문 대통령의 개혁 완성하라고 민주당 180석 뽑아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윤석열의 이런 이야기들은 진짜 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윤석열이 저렇게 대선 후보로 돌아다닐 때 차라리 내가 훨씬 낫겠다. 내가 한 60억 현찰 있는 부인이 있으면 난 대선 나가고 싶다. 보수의 아이콘으로 나오시게요? 보수의 아이콘으로 나와가지고. 큰일 났네. 야, 보수에도 저런 인사가 있어서 신박한데 아니, 보수의 이재명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윤석열하고 비교하는 건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 자유하고 있어요. 그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 그 누구도 윤석열보다는 낫기 때문에 맞습니다. 윤석열하고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로이터 통신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한국의 그 버니 샌더스라고 표현했어요. 최근에 로이터 통신이. 젊은 버니 샌더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수 없는 캐릭터였던 거거든요. 민주공화 양당체에선 사실상 불가능했던 캐릭터가 나중에 민주당에 입당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극한의 정글 자본주의에서 우리나라 이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했던 그 버니 샌더스를 이재명하고 이렇게 빗대서 설명하더라고. 그러니까 보수가 윤석열 같은 놈이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는 게 불행의 씨앗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보 보수가 예를 들면 뭐 보편적으로 뭘 나눠줍시다.
이런 것들이 진보 보수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어떤 시대에는 진보 보수가 필요 없는 거야. 이재명의 워딩이 그거잖아. 나는 진보 보수가 아니라 실용주의자다. 국민이 원하면 하겠다.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념의 냉전 시대는 사실상 끝난 거예요. 오히려 해석하기 나름으로는 내가 보수주의자라고 하면 전 국민 지급합시다 해도 보수의 이념에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같은 애들이 지금 딱 어떤 마인드냐면 나는 잘 살고 난 성공한 사람이고 난 기득권인데 니들한테 내가 뭘 시혜로 베풀어 줄게. 근데 이제 그 모든 기준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만 많이 벌면 여기다 패러디 엄청 나오겠구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돈만 많이 벌면 조폭을 하든 뭐 검찰을 하건 돈만 많이 벌면 새나라를 하건 시사타파를 하건 돈만 많이 벌면 이런 무식한 놈이 대선 후보라는 게 참 답답하다 진짜. 이걸 언론에서 비판하지 않고 그냥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하고 그게 전달해주는 이 상황도 다시 한번 짚어야 네. 됩니다. 선발 노동이라고 이제 하니까 윤석열이 한 선발 노동은요 그냥 블루 칼라 비하한 거고요. 예. 이게 화이트 칼라는 머리 쓰고 블루 칼라는 선발 쓴다 뭐 이런 의미에서 쓴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려 할까 봐 알려드렸고요. 아무튼 윤석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